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써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인 스태티스티컬한 추정,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사실 이제 통계학이라는 분야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스태티스티컬 프랑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안에 이제 추정이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추정도 있고, 뭐 검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수업에서 이제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적인 추론에서 사용되는 논리들이 바로 요즘 세상에 많이 사용되는 뭐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이제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논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통계학에서는 이 모집단을 우리 population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모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모수를 이제 뭐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라는 말을 뭐 한국말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수라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근데 이제 확률 분포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이제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어찌됐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통상 이제 모집단의 중심 성향을 나타내는 모평균 뮤라는 이 그리스 문자를 모평균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개개 값이 모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즉 퍼져 있는 정도, 그게 산포죠. 그걸 나타내는 모분산도 있었죠. 시그마 제곱. 네, 이런 모수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수로 취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수로 딱 있긴 있는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 뭐, 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신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은 사람인 이상은 모르는 상수. 그런 이제 모수를 추론하는 방법에는 모수의 값을 통계적으로 정하는 방법인 추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가설의 합리성 여부를 또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인 가설 검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 우리 다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영상에서는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대체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 것인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이라는 거를 조금 이 그림을 통해서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 그 추정은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잖아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 그래서 그 표본이 n개예요, n개. 표본 추출을 한 후에 뭐 얘네들로부터 표본 평균 x바, 그 표본 분산 뭐 s제곱 이런 통계량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 모집단의 평균 분산과 같은 모수의 값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 모수의 값을 추론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적절한 방법이 대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추정은요 또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어요. 점추정은 말 그대로 한 포인트,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그런 추정이고, 그 모수에 대해서 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어진 확률 조건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이 점추정은 무슨 말인지 바로 딱 알겠죠.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는 거. 근데 그리고 이제 구간 추정은 모수가 포함될 법한 이 구간을 딱 주는 거예요. 구간으로 주는 거예요. 그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이 몇이야? 몇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수를 한 포인트로 딱 주는 거고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는 이런 식으로 딱 쭉 구간으로 주는 것이다. 요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석가들이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들이니까 우리가 제시를 할 거야.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 점추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어, 일단 용어랑 표기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점추정은 여기에 그리고 영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릴 것도 없는데 이제 비슷한 단어를 조금씩 형태를 바꿔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면 좋고 일단 점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점으로 추정하는 행위,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를 단 하나의 가장 그럴듯한 값으로 추정하는 추론 방식이다.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추정량이라 그래요. 추정량이라 그러고 그거를 에스티메이터라 그래요. 에스티메이터. 근데 추정량은 이 통계량의 일종이고 그리고 추정하기 위해 표본 그 표본을 제가 뭐라 그랬죠? 표본은 이제 확률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 표본을 인자로 갖는 함수예요. 추정량도. 그러니까 왜냐? 추정량이 통계량의 일종이니까. 근데 제가 통계량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확률 변수를 인자로 갖는 일종의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확률 변수를 인자로 갖는 함수는 또 확률 변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f라는 거는 그냥 임의의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추정량이라는 놈은 이런 표본들을 인자로 갖는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정량도 확률 변수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기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세타라는 놈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모수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 햇 붙인 거 이걸 햇이라 그래요. 햇. 이게 이제 모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수에다가 세타라는 거를 햇을 딱 씌우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점 추정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에 여기 밑에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값 또는 추정치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영어로는 estimate라고 하는 거고요. estimate는 그러니까 이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죠. 추정한다라는 뜻의 동사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이제 통계적인 추정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estimate라고 하면은 그는 뭐 상황에 따라서 추정한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서의 추정값, 추정치로서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거는 바로 이 추정량이 실현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추정량은 확률 변수니까 그놈이 실현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놈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실현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추정값 또는 추정치라고 그런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표본 평균 x바 있잖아요. 이 x바라는 놈은 사실 모평균 뮤의 추정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모수 세타의 점 추정량을 세타 햇으로 표기한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모수가 뮤일 때 요놈의 추정량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햇을 씌워서 뮤햇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표본 평균 x 바라는 놈은 사실 이 모평균 뮤의 추정량이었다.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어떤 모수에 대해서 추정량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정량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x 바라는 놈이 모평균 뮤의 추정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본 분산 s 제곱은 우리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놈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인 거고, 여기다 통째로 이제 모자를 씌워가지고 햇을 씌우면은 이제 시그마 제곱 햇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표본 분산 S 제곱은 바로 그 뭐야 모분산의 추정량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도 왜냐면 모분산의 추정량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종류가 자기가 어떤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함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런 게 이제 추정량 개념이고요. 아무튼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정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정량에 대한 표기법은 그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다가 이렇게 모자 씌운 거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를 알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표본 분산 S 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한번 이제 쓰자면은 1부터 n까지를 xi 빼기 x바 제곱합한 거에다가 n-1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n-1로 나누는 이유, 요 제곱합을 n-1로 나누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 요 다음에서 설명할 추정량의 바람직한 성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량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요 제곱합을 이 n-1로 안 나누고 그냥 n으로 나눈 거를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엄연히 이렇게 정의된 이 s 제곱이었죠. 이거랑은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되죠. 왜냐면 이거랑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얘는 n-1로 나누고 얘는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추정이라는 말과 그리고 추정량, 추정값 이런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영상을 이 챕터별 절별로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